안녕하세요. 헤드헌터 유직현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퇴사를 한다고 이제 통보를 했죠. 저 퇴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팀장이 잠깐만 있어봐라. 뭐가 불만이냐? 연봉을 지금보다 많이 주겠다. 같이 일을 하자. 내가 너 없이 어떻게 하겠냐?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뭐 기분이 나쁘진 않습니다. 뭐 좀 인정도 받고 회사에서 그래도 나를 좀 필요로 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헤드헌터로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경우들을 봤는데, 이 카운터 오퍼를 받아서 이제 새로운 데 가지 않고 이제 기존 회사에 남아서 지내는 그런 결정을 하시는 분들을 봤더니 꽤나 높은 비율로 후회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카운터 오퍼를 받고 기존에 다니던 회사에 그대로 눌러 앉았을 때 왜 많은 사람들이 후회를 하게 되는지 그 이제 이유를 이제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어떤 이제 대기업 계열의 이제 제조사의 이제 엔지니어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이직 한 7년 차 정도 됐으니까 일 한참 할 때죠. 그래서 이분이 경쟁사 쪽으로 이직을 하려고 해서 면접도 보고 오퍼도 꽤 잘 나왔어요. 조건도 나쁘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가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팀장한테 이야기를 한 거죠. 퇴사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팀장이 기다려봐라 라고 하고 이제 인사나 이런 쪽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연봉을 올려주겠다. 그러니까 새로 갈 회사에서 연봉 올려주는 게 한 500 정도였는데 저 기존 회사에 600 정도 올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잡은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굳이 옮길 필요가 있냐? 저 기존에 있던 여기가 편하니까. 뭐 그런 데다가 이분 같으면 결정적으로 이제 와이프랑 뭐 옮기면 스트레스 받고 당신 힘들 텐데 그냥 다니던 데서 월급도 올려준다는데 인정받고 좋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남은 거죠. 그래서 해피엔딩이 돼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 나중에 이제 따로 이제 연락이 왔는데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나갈 사람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연봉을 올려줬잖아요. 그 올려준 연봉에 대해서 당연히 그만큼의 반대급부를 노골적으로 요구를 하기 시작한 거죠. 팀장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팀장 입장에서도 이 사람은 어차피 나가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전만큼의 그런 살가운, 뭐 회사 입장에서 뭐 살가운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만은 어찌됐건 조금 불편한 관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젝트 같은 거 할 때도 이제 핵심 프로젝트는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을 준다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미묘한 분위기, 그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냥 카운터 오퍼를 받았을 때 가장 자주 발생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카운터 오퍼를 어떤 측면에서 여러분께서 생각하셔야 되냐면, 내가 이 회사에서 일을 잘했구나. 뭐 일은 잘했었죠. 일을 잘했으니까 잡으니까. 그렇지만 인정을 해준다. 나를 충분히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카운터 오퍼를 준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회사 입장에서는 일단은 당장의 손실을 좀 피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나가면 이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럼 공백을 메꾸려면 또 채용 과정을 거쳐야 돼요. 사람을 뽑는다고 헤드헌터한테 의뢰하고 공고를 올리고 서류를 검토하고 면접을 보고 임원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과정들이 복잡하고 에너지가 소비가 되고 비용이 들어가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회사 입장에서는 차라리 일단 얘를 잡아서 그냥 그 정도 금액을 좀 올려주고 일단 좀 막자, 이런 생각이 강한 겁니다. 지금 나가는 게 좀 불편하다. 이게 포인트라는 겁니다. 자, 또 어떤 분이 있었냐면 이분은 이제 스타트업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열심히 일을 한 거죠. 마케팅 매니저였는데 뭐 성과도 좋고 일을 잘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계에서도 좀 인정을 받는 부분이 있어서 꽤나 이제 괜찮은 제안이 온 거죠. 다른 회사에서. 그래서 이분도 기존 회사 스타트업보다는 규모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이제 자기 커리어 관리를 할 때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해서 오케이를 하고 대표한테 이야기를 한 거죠. 이제 그동안 감사했다. 이제 가겠다. 라고 했는데 대표가 엄청나게 카운터 오퍼를 낸 겁니다. 거의 1,000만 원을 올려준다고. 흔들리죠. 솔직히 뭐 1, 200 단위도 아니고 1,000만 원이면 흔들릴 거고,
돈도 그렇게 주면서 굉장히 잡으니까 조금 이거는 솔직히 인정받는 느낌을 안 받기는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앉았는데, 문제는 이 대표라는 사람이 크게 쐈잖아요, 연봉을. 그거 가지고 이제 말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일단은 그 사실이 알려지면 안 되는 건데 규모가 이렇게 크지 않은 회사다 보니까 이제 좀 알려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은 와, 쟤만 저렇게 많이 받는구나, 저렇게 올려줬다네, 뭐 이런 얘기 들으니까 솔직히 조금 시기하는 사람도 있고 질투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대표 입장에서도 야, 내가 이렇게까지 연봉을 올려줬는데 이거밖에 안 되나? 이거 이상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눈높이가 확실히 올라가 버린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좀 견디기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 겁니다. 카운터 오퍼를 받아들인 경우에. 자,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카운터 오퍼를 왜 주냐 하면 이 사람이 너무너무 뛰어나고 놓치면 큰일 난다라고 회사가 인정을 한다라기보단 현재 시점에서 이 사람이 나가면 이걸 메꾸는 게 힘드니까, 귀찮고 어려운 조금 불편함이 있으니까 일단 잡고 그 다음 스텝은 이제 회사에서 준비를 하겠죠. 이 사람이 나갔을 때를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그거를 다들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되느냐. 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가겠다는 사람을 카운터 오퍼를 주고 주저앉히려는 이유는 일단은 급한 불을 끌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이 사람은 앞으로도 나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대체자를 빨리 찾으려고 할 겁니다. 업무를 밑에 사람에게 나눠주거나 뭐 경험을 시키게 해서 이 사람만큼의 업무 역량을 키우든가, 아니면 채용 시장에서 이 사람만큼의 능력을 가진 사람을 다시 좀 찾아보겠죠. 그렇게 움직일 것이 뻔하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어쩔 수 없이 뭐 가정사정이나 뭐 시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카운터 오퍼를 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 그러면 그거를 받으시더라도 이직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아, 이제 내가 카운터 오퍼를 받고 여기에서 더 오래 일하면서 여기서 성장을 하고 이런 생각보다는 오케이, 내가 현재 어쩔 수 없이 카운터 오퍼를 받았지만 나는 이 회사 이외에 다른 곳으로 이제 이직을 해서 커리어를 확장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퇴사한다고 하지 않으면 연봉 안 올려줬을 거잖아요, 솔직히. 나간다고 하니까 연봉을 올려주는 거고, 직급을 올려준다는 거고, 뭐 일을 좀 줄여준다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좀 당근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만둔다고 통보를 하니까. 그래서 그 점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간다고 하니까 잡는 거, 이러이러한 걸 뭐 조건을 제시하는 거는 진짜 응급조치 정도인 거예요. 정말 나를 우리 회사의 핵심 인재로 생각해서 정말 성장시키면서 키우는 이런 느낌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카운터 오퍼는 정말 어지간하면 안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결국에 이제 퇴사 통보까지 한 상태라면 가능하면 안 받고 그냥 새로운 회사에 가시는 게 좋고요. 그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받는다고 하더라도 길지 않은 시기 내에 이직을 해야겠다라고 마음먹는 게 중요합니다. 자, 퇴사 통보를 한 다음에 굉장히 조건이 좋은 카운터 오퍼. 좋죠. 달콤하죠. 하지만 첫맛은 달콤해도 끝맛은 굉장히 씁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점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